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봅니다. 연초에 이런저런들 뭐 사업 준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금리나 뭐 주가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좀 많이 좀 흉흉하시죠. 흉흉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뭐 주식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많이 패닉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지식산업센터로 보더라도 또 이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위기감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이제 한 17년 정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해오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새롭지 않고, 겨우 뭐 기존의 모습으로 겨우 좀 돌아갔다 뿐이지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제 게시물에다가는 한번 올려봤었는데, 정확히 7년 전에 이 시절 요즘에는요, 문정지구가 분양이 한참이었습니다. 문정지구가 그때 이제 분양을 시작을 해서 분양을 한참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문정지구에 분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금리가 여러분들 얼마였는지 아세요? 7년 전에? 7년 전에 금리가 3% 후반, 4%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금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7년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제 그 정도 금리를 내고 사실은 수익률을 내봤을 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를 사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2015년 이후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작년까지 얼마나 금리가 계속적으로 저금리로 내려갔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금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가 여태까지 이제 올해 50이 되면서 본 금리 중에는 최고의 금리였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맨 처음에 2007년, 2006년 요때 들어왔을 때 엔화자금이 있었다고 그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엔화자금이 금리가 2%였거든요. 그게 불과 작년 이야기였어요. 제가 작년 금리 그때 2%, 1%대 금리 받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었을 때 제가 그 엔화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참 일본이 금리가 낮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새삼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 기존 영상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좋아서 이렇게 분양이 되고 수익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표현으로 늘 그랬죠. 은행 털어먹는다. 이 표현을 제가 참 많이 썼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 털어먹는다. 은행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실질적으로 내 수익인 것 마냥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였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 사실을 드렸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쏙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당가가 1000만원짜리가 50평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5억이죠. 5억입니다. 그러면은 50평에 5억이고, 이게 이제 임대가가 평당 3만원을 받아서 50평 곱하기 3만원 하니까 이거의 월세가 150만원을 받는 물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5억에 대해서 80%를 대출을 받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80%를 대출을 받았을 때 작년 초기에 분양을 많이 받아서 잔금을 치렀으면 2%의 금리를 받았다고 예측을 하고, 올해 만약에 등기를 치게 되면 4%의 금리를 받는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월세는 150만 원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80%니까 4억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4억에 대해서 금리가 2%라고 치면 연간 금리가 800만 원입니다. 연간 이자가 800만 원. 그러면 7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월세가 150만 원에서 이자 비용 70만 원을 빼니까 실제 수익이
80만 원이 남는 거죠.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래 등기를 치는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금리가 4%가 됐다고 한번 쳐보세요. 4%. 그러면 4억에 대해서 4%니까 4, 4, 16 연간 이자 비용이 1,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600만 원. 1,6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30, 14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월세가 얼마였어요? 월세가 150만 원에서 130, 40만 원을 빼게 되면 1, 20만 원 남는 구조가 되죠. 근데 작년 2% 때는 얼마 남았어요? 80만 원 남았잖아요. 이 수익률에서 얼마나 많이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저는 이걸 사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수익률이 이렇게 해서 은행의 금리로 인해서 착시로 해서 나오는 거다. 이 임대가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주지를 참 많이 시켰던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는 모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분양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이렇게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저금리 시대를 지나다가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가니까 사실은 은행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요. 지금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1%대입니다, 아직. 근데 왜 시중에서 은행에서는 3% 후반 4%대 금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은행에서 할까요? 사실은 은행이 굉장히, 은행은 이해 밝은 곳입니다.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반영해버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의 생각해보세요. 기준금리는 낮은데 시중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리는 한 4%대 나가면 지금 이런 시기가 은행에서는 얼마나 마진이 좋은 시기예요. 이런 시기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금리적인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한마디로 이 금리로 인해서 수익이 나왔고 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는데, 이게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도 새로울 게 없고 하나도 전혀 이런 시장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생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작년, 재작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웠던 고금리 시절을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패닉 상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연끌하고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대출 받는 거는 무조건 최대한 레버리를 써서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던 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조금 고생들을 하실 거예요. 금리가 굉장히 무섭죠. 이자 무섭습니다. 그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도 참 순환이고, 이것도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참 이런 모습들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런 시장의 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엔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럼 지식산업센터를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철저하게 수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대부분 아파트처럼, 아파트 가격하고 빗대서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처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식산업센터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좋은 것은 그게 맞다고 봐요. 서울은 그게 틀리지 않죠. 워낙 토지가가 비싸고 이제 추가 공급이 없고 하기 때문에 찾는 지역은 서울에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아파트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근접 자체가 굉장히 약간 문제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히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그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그 매매 가격을 샀을 때 이게 그 월세를 받아서 금리가 올라간 상태로 적용을 했을 때도 수익이 나온다, 이런 물건이 좋은 거죠. 지금 금리 4%라고 봤을 때요, 이 금리 4%가 되었을 때 수익이 나오는 지식산업센터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좋은 물건을 따질 때 순수 수익률로 봤을 때 4% 이상이면 나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4% 금리를 받고 수익이 나오는 물건들이 사실은 많지 않죠. 그래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물건을 선택을 해야만 앞으로라도 다시 또 금리가 떨어지거나 그럴 때 더 수익이 생기는 거고,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투자하고 아파트를 생각했던 사람들, 아파트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지식산업센터는 월세를 받는 상품이 아니야. 이거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지식산업센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이런 상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주택을 투자하다가 주택 투자하시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서 이 상황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이 상황이.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심리가 흔들리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웬만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변에 건너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다 알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런 바람에 의해서 들어왔잖아요.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져나가는 거. 그런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저는 늘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충성도가 없다. 얼마든지 제가 봐도 아파트로 다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아파트로 가지 절대로 지식산업센터로 안 오죠. 안 그래요? 저 같아도 아파트로 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쉽게 얘기하면 저변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가 낫지 지식산업센터 투자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게 시장이 만약에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증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움츠러들고 축소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이분들이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빠져나가면 이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참 문제다라고 늘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탠스를 항상 보수적으로 굉장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 유튜브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요. 보는 여러분들만 그렇게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저는 나쁠 게 없다고 보거든요. 돈은 한번 날리면 다시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날리는 거는 되게 쉽지만 버는 것 또한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투자가 가장 잘하는 투자라고 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한 번에 일확천금을, 한 번에 큰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는 순간 뇌가 꼬이고, 그걸로 인해서 현혹되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시면 철저하게 수익이 나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위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게 100% 맞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좋고 금리가 떨어져서도 좋고 방어도 되고, 그런 물건들이 가격도 올라가고, 제가 이야기하는 최근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근데 참 많은 이야기를 기존에서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의 맥락이 비슷하게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또 그래요. 뭐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시대에 따라서 벌써 제가 이제 햇수로 3년 차니까 올 8월 되면 만 3년 되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맨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니까요. 쉬운 시장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시장이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급은 많고 실질적으로 살 사람이 없는 이런 시장에서 분명히 변수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할인 부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샀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장이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됐죠.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숭숭한 이런 시절에요, 이제 참 최근에 본 말 중에 가장 저는 와닿는 말 중에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또 이런 시절에는 또 어느 정도 통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투자를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그런데 또 제가 이제 한 2019년도 그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나서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그런 거대한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올 것 같고 또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바뀌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런 기회들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더 이렇게 투자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이제 설인데요. 명절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